근데 상간녀 때문에 괴롭기 시작합니다. 저 남편 와이프 안 사랑해 이런 얘기를 듣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외도할 때 내 남편과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면 멈칫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뭔가 싸고요. 등골이 오싹해 오면서 이거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외도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근데 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신 외도하는 거 느껴? 감 있어? 뭐야? 누구야? 말해봐. 이렇게 시작해서는 절대 외도하는 걸 잡아낼 수 없어요. 증거 없는 드자비는 여러분을 사지로 또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 뿐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하는 것 같아. 여자도 또는 상간자가 누군지도 상간녀가 누군지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간녀나 상간녀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증거도 없이 찾아가서는 우리 남편 만나지 마라. 우리 아내한테 왜 그랬냐? 역으로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뭐라고 고소를 당하냐고요? 명예훼손, 스토킹, 주거 침입죄. 이게 현관문 앞에만 가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접근금지 가처분도 받으실 수 있고요. 오히려 스토킹의 죄가 돼서 잡혀가실 수도 있고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SNS에 폭로를 하십니다. 상간녀의 SNS를 뒤져서 보니 내 남편의 옷이 있고 내 남편의 손이 비춰져 있고 내 남편의 얼굴이 상간녀의 선글라스에 비춰져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 그와 나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죠. 이렇게 멋진 날 이런 식으로 상간녀들이 자극하기 위해 올려두는데요. 본처를 자극하기 위해 선글라스에 비친 내 남편의 얼굴이 있다고 해서 내 남편의 손이 있다고 해서 내 남편의 자켓이 SNS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상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SNS에 폭로를 하죠. 내 남편하고 바람피는 상간녀라든지 너 가만두지 않겠다든지 어떻게 될까요? 또 역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특히 이 외도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피해 배우자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나라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걸 쫓기 위해 또 무조건 뒤쫓기를 합니다. 뒤쫓다 걸려서 둘이 만나는 걸 보고 모텔에 들어간 걸 본 것도 아닌데 뺨을 한 대 후려쳐요. 폭행죄, 스토킹, 벌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맞게 됩니다. 벌금을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민사소송을 당하죠. 우리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다오. 네가 나를 괴롭혔으니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또다시 하는 실수. 아이들을 끌어들입니다.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네 아빠가 바람이 났어. 네 엄마가 바람이 났어. 아빠가 괴로워. 엄마가 괴로워.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으로 붕괴되죠. 내 엄마가 내 아빠가 그런 쓰레기였어. 나는 쓰레기의 자식이야. 그러니 나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본인이 손해가 되겠죠.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만큼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맞바람을 피기도 합니다. 내가 당해봤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게 당하게 하는 걸까요? 그거는 망가진 배우자로 인해서 나까지 정말 완전히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죠. 맞바람이 결코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맞바람이 왜 회복이 되지 않냐면 남편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 남자 때문에도 괴롭기 시작하고 아내 때문에 괴로웠는데 상간녀 때문에 괴롭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고 갈등에 갈등을 더할 뿐 그 어떤 것도 맞바람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증거를 잘못 잡다가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증거를 잡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녹음기를 놓는다든지 사람을 붙여서 뒤를 쫓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정말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 깊은 고민 끝에 옮기셔야 되는 행동인데 무조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불법 녹취 이런 걸로 고소를 당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알리는 거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알리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시부모, 처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 또 친구들, 회사, 여러 아이들 이렇게 주변에 알릴 부분들이 이렇게 5군데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하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 화가 나면 딱 알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알려버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이랑 딱 안 살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안 살지 않고 보니까 살고 싶어. 이때는 상대 배우자가 가해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섣불리 알리는 거는 그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처가에 알리는 거는 괜찮아요. 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시가에 알리는 건 괜찮아요. 용서를 하거든요. 근데 내 남편과 살 건데 친정에다 남편 문제를 먼저 알리거나 내 와이프랑 살 건데 시가에다 이런 문제를 먼저 알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같이 살 수 없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집이 이제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남편의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엄하고 무서우신 분인 거예요. 이럴 경우 남편이 시부모한테 알리지 않으면 내가 집을 나가지 않을게, 나 돌아올게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알리는 바람에 돌아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마다 사정마다 다 달라서 그거에 따른 분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내 성질대로 알려버리고 나면 아이들이 알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무너지죠. 내 편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 배우자 편을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모습에 따라 아이들의 태도도 다르거든요. 친구들한테 알리고 나서 복원하려고 하면 친구들은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를 바람을 폈던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을 끝까지 기억해요. 그러니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복원이 돼서 함께 살아갈 때 야, 전애들 사이좋은 척 해봤자 바람 폈었대. 겨우겨우 사는 것처럼 사는 거래. 저 와이프 바람둥이잖아. 저 남편 와이프 안 사랑해. 이런 얘기를 듣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알리는 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제가 뭐 답을 드리지 않아도 답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 이거를 터트리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바람을 핀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걸 언제쯤 얘기하면 되냐 그래요. 근데 증거가 최소 3개에서 5개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것도 명확한 증거가 호텔을 드나들었다든지 아니면 주고받은 톡이 명확하게 있다든지 네가 바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여러분 터트리셔야 되는데 1개, 2개, 3개도 부족해요. 5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개, 2개 가지고 터트려서는 상간소송도 어렵고요. 상간소송도 어렵고 고백도 어렵고요.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언제 터트리면 되냐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증거가 얼마큼 있는지를 제가 좀 받아서 보고 그 증거들이 명확할 때 지금은 알려도 됩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 증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적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터트리는 거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외도를 잡았다는 것을 말을 함으로 해서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편이나 아내의 성격, 이 바람에 대한 상황, 지금 현재의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다 조합해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남편의 바람을 알아도 충격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딱 알고 나서 겁먹는 거죠. 내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고민하시는데 바람을 폈다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바람의 문제는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때 벌어져요. 개인의 결핍과 관계의 문제가 합쳐져서 외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계산에 넣지 않으시고 순위에 넣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바람을 폈을 땐 이혼을 어떻게 하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겁먹어서 망연자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친구한테 털어놓으셔도 괜찮고 또는 전문가를 찾으셔도 괜찮고
본인을 진심으로 위하는 관계인 사람과는 이야기 나누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저기 떠벌리고 하는 건 안 좋으니까 지인들한테 말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인들끼리 얘기하면 고만고만한 의견을 갖고서 나눌 뿐이지 그게 사고가 확대돼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고가 줄어들죠,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른 방법이 있다가도 그 사람의 그 좁은 데이터로 얘기를 나누게 되면 그 안에 또 갇혀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법률 상담이 있고 금융 상담이 있듯이 외도에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실 수 있으니 저희 세포언니 심리상담소로 연락을 주세요. 그마저 힘드시다면 제가 라이브를 굉장히 잦은 라이브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 라이브 때 오셔갖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관계 진단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외도 진단이라든지 내 남편이 외도하는 게 맞나 맞지 않나라는 진단도 무료로 해드리고 부부관계에 대한 친밀도, 만족도, 이혼에 대한 가능성 테스트 등 이혼에 대한 진단 등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세포언니 심리상담소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라이브 때 또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